인하대 2010학년도 수시 1학기 문제 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교육에 관한 주제 하나, 그리고 도표 분석, 그리고 원주민 언어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 여부를 묻고 있는 논쟁적 글쓰기 한 문제, 그 다음에 완결된 문장의 글쓰기 하나, 그 다음에 도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배경 지식보다도 인하대 문제는 지시사항에 충실해서 제시문사에서 제기된 논점을 반드시 반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서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제시문 라에 나타난 주장과 연관된 내용을 가나 다에서 찾아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라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600자 그리고 서론, 그 다음에 도입 내용 이런 거 필요 없이 3개의 문단으로 구성할 것. 요 말이 바로 뭐냐? 가와 나와 다로 각각 메시지를 추출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쓰되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편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나 다가 라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간략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그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인하대 측은 라에 나타난 주장 3가지를 찾아라. 그것은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중요하다. 다양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등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주장 가운데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타율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도서관 방식의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가, 즉 가에서 말하는 자율성과 연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제시문 다의 내용, 그리고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시문 나의 연결, 요 3가지 키워드들이 어떻게 답안에 포함이 돼야지 제대로 된 답이 될 것입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역시 키워드가 충실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상호 간의 협력을 강조하라.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이 이 전체의 글 속에 녹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채점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공부의 내용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처럼 타인의 이미 결정된 교육 내용을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은 타율적 지식 습득을 훈련시킬 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자율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도서관 같은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호 간의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므로 사적인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쟁보다는 핀란드식 교육처럼 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복돋을 수 있는 협동심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동 양식도 훈련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인하대 자료인데 오타로 보여집니다. 셋째, 바람직한 교육은 다양성을 강조해야 된다.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자 진리의 모든 측면을 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은 인간을 게임 속의 주인공처럼 단순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해서 키워드들을 녹여서 전체 글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하대에서 늘 요구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키워드나 핵심 주장과 논지, 논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 2번이죠. 도표, 그리고 선택 해석형의 도표 문제가 인하대에서 선보이는 도표 유형입니다. 가불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과 5에서 찾아 조건에 따라 서술하라. 첫 문단은 갑 주장의 근거로, 둘째 문단은 을 주장의 근거로 구성하라. 따라서 각 도표들이 어떻게 갑과 을의 주장과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연결해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것은 정답이 있는 만큼 철저하고 치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갑 주장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공간에선 생각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통제가 적기 때문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다. 이 부분들이 다 지금 도표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발달에 따른 부정적 측면으로 거론되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부 범죄가 급증했지만 전체의 범죄 증가 추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순기능에 기초한 갑의 주장이고, 을의 주장은 발달로 인해 정부 윤리는 그에 못 미침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음악이나 영화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는 일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불법 복제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익명성의 부분, 인터넷상에서 아무 대가 없이 타인의 창작물을 내려받는 일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일 또한 흔하게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비방, 욕설을 가하는 언어폭력도 심각하게 타인의 해를 미친다. 이 부분, 불법 복제물의 부분, 비방, 욕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기능 부분은 어떻게 역시 도표에서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자료 1은 연도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입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갑과 을 모두에게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증가 자체를 두 사람이 모두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2는 유형별 사이버 범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그 갑과 을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갑은 뭐에 대해서 전체 그 총계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7년에 몇 배, 한 1.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터넷 가입자 증가율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사이버 범죄가 그것만 두드러지게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주목해서 아마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을은 아까 개별 항목을 걱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 자료 2에서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아까 익명의 공간에서 그렇죠? 상대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략 봐도 3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 복제 부분도 당연히 주목해서 보겠죠. 66 사건에서 8866건으로 됐으니까 역시 한 13배 이상, 그리고 3배 이상 급증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터넷의 확대로 인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개별 항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의 전체 그 건수에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그 범죄 항목에 을은 주목해서 자료 2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표는 갑과 을이 모두 활용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료 3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이유입니다. 여기서 특히 친교와 교재가 많다는 사실, 이것은 갑의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료 4는 인터넷 산업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2002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사실, 이 부분도 역시 갑이 말한 인터넷 관련 매출의 확대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한 줄 정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5는 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죠. 왜? 어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급증하고 있고 이 증가 추세가 18배에 이른다는 것은 아까 인터넷의 증가율인 1.3에 비해서 1.3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속하게 사이버상의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역시 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전체 그 답안의 전개 양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락을 쓰란 얘기죠. 갑주장의 근거,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서로 쉽게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가 주로 친교, 교제, 취미, 여가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발달에 따라 인터넷 산업 매출액이 2008년에는 27조 원대로 증가되고 전체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성장률이 전체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자료 1과 2를 비교해보면은 2003년 대비 2007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추이 1.3배와 전체 사이버 범죄의 증가추이 1.2배와는 별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증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을은 자료 1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누구든지 쉽게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1과 5를 보면 2003년 대비 2007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추이에 비해 1.3배죠. 청소년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 아까 말씀드린 16배가량 현저하게 증가했다. 1, 2를 보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그리고 불법 복제 판매 역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러진 경우에 있어서 그 증가율을 답안지에서 수치상으로 확인해서 한두 개 언급하면서 근거를 도표에서 찾아주는 그런 서술의 답안 제시가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원주민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그런데 뭐 딴 거 다 치워오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언어가 소멸될 것이다. 이게 논점입니다. 이 논점을 쓰되 인위적 보호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의 견해만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절충하거나 이러지 말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음에 명확히 밝혀라 이 뜻입니다. 가바에서 반드시입니다. 논거를 찾아 뒷받침하십시오. 자기 나름의 상식을 전개하지 말 것. 서론 결론 역시 쓰지 말고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이것이 인하대 측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바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 내용만 간략하게 확인한 뒤 이것이 어떻게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가라마는 언어에 대한 인위적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다. 가는 소수 언어의 멸종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하다 키워드겠네요. 라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보호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마는 초강대국의 언어인 영어를 예로 들어 새로운 언어가 취업과 자아실현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보호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요. 세 가지 논거가 역시 답안에 포함되면 될 것이고 재심은 나, 다, 반은 인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는 언어의 다양성이 곧 생물 다양성과 통하며 언어를 보호하는 것이 인류 생태계 보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다양성의 확대 이것이 바로 생태계 보존과 연결된다. 다는 멸종위기에 있는 언어 속에서도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정보가 그 언어 속에 지혜와 정보가 담겨 있음을 도서관에 비유한다.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논의를 보충하고 반은 자식과 결리되어 사용 언어가 달라진 어머니와 두 아들 사이의 상황을 들어 이들 사이의 언어가 정보 전달 및 정서적 공감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기만의 고유한 언어가 정보 전달은 물론 그 속에서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언어의 또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통에 국한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셋씩 나눠놓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답안지 속에 반드시 용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일단 보존해야 된다는 답안이죠. 역시 주장이 나는 원주민 언어를 인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리고 세 단락으로 논거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쪽 언어의 다양성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기반이 된다. 언어에 담겨있는 귀중한 지식과 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정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시문에서 추출한 논거가 답안에 용해된 모습이죠. 원주민 언어가 사라진다면 언어를 알고 있는 부모 알지 못한 자식 사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긴다. 이 사이를 소통하는 언어가 없다면 부딪히게 될 고통을 우리는 바를 통해 알게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새로 받아들이는 언어가 아무리 유용한 것일지라도 둘 사이 인간적 관계에서 편안과 행복감을 얻을 수 없고 세대 간의 격차와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언어가 독특하게 담고 있는 정감이죠. 키워드입니다. 표준화된 언어, 영어로는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 언어 속에 담겨있는 귀중한 지식 아까 나와 있죠. 도서관의 비유, 지식과 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린 다를 통해 수천 년에 걸쳐 토착 민족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지식, 독특한 환경 속에 적용되는 그들만의 삶의 지혜들은 모두 토착 민족의 고유한 언어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언어를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 속에 담긴 지혜와 정보, 즉 그릇을 통해 그릇의 내용물을 보존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의 다양성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기반이 된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언어적 다양성을 상실한다면 이들이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지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해서 역시 세 개의 논거들이 답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입장을 택할 경우 역시 첫 시작에 자기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다? 아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논거 역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위적 보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어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출세의 필수 도구 효율성의 부분 이렇게 역시 언급을 하면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민 언어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는 소멸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개인의 노력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가를 통해 자율적인 정치단위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토착 언어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력과 채집사회에서는 여러 언어가 존재할 수 있었지만 농경을 통한 정착과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에 의한 이들의 인구가 0.0001%로 축소된 지금에 이르러서 이들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류 역사의 방향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에 불과하다. 뭐 이런 글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인위적 보호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만들었지만 인위적 보호가 그들의 자생력을 잃게 만든 사례가 전형적이다. 인위적으로 보호되었지만 결국 배움과 취업의 의지를 상실한 채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맡겨라. 언어를 인위적으로 보존한다면 이들 언어는 삶과 유리된 채 박물관 속 언어처럼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언어를 인위적으로 보존한다면 발상 그 자체가 반생태적 방책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역시 논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이죠. 영어는 성공과 출세의 필수 도구이다.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터전에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에서의 새로운 언어가 원주민 언어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원주민 언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적 소명감도 중요하지만 선택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언어를 활용할 때 자신의 삶도 유용해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쓰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유용성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외부적인 강제적 보호는 무의미하다. 역시 본문에서 제시문에서 추출한 논거 3개가 충실히 반영돼서 3단락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